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증시 콘서트 호불호 오늘 28번째 시간을 빛내주실 분,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주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제 2000 코스피 시대를 맞았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주식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의 출연자, 이 주식 투자를 한 지 무려 27년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식에 대한 매력을 파악하고 계셨는데요. 30년 가까이 주식과 동거동락한 이분의 투자 노하우 정말 궁금합니다. 여전히 주식은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상황 판단하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장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면 바로 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오늘의 출연자 역시 돈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글로벌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동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의 얘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시장에서 돈은 어디로 갈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신가치 투자법. 바로 오늘의 출연자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해서 주가 급등 직전에 매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출연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자TV 대표 김원기입니다. 네, 여러분 부자TV의 김원기 대표를 소개합니다. 김원기 대표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현 부자TV 대표이고요. 머니투데이 및 서울경제TV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식 입문은 1986년도에 주식 투자 입문해서 지금 약 27년째 지금 주식시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개인 투자자에서 애널리스트로 데뷔를 했고요. 2008년도에 부자TV를 설립을 해서 저를 포함한 지금 18명 애널들이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은 책으로는 지금 부자클럽의 100억짜리 주식 외 세 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10월 달에 지금 네 번째 책이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KBS ETV VJ 특공대에서 10억 연봉 애널리스트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1980년대 중반에 개인 투자로 출발하셔가지고 현재 네.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뭐 장이 굉장히 변화가 많았잖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먼저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뭐 거의 일반 투자자들이 거의 다 매스컴에 의해서 거의 입문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때 이제 86년도 그 시절에 이제 트로이카 붐을 일으키면서 그때는 뭐 올라가면은 증권, 건설, 도소매만 올라갔던 네,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시장 올라간다면 예. 그냥 사기만 하면 돈이 벌리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매스컴을 보고 입문을 하게 돼서 좀 돈을 좀 벌기도 했다가 뭐 까먹기도 했다가 늘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좀 결정적인 좀 계기가 있었던 게 뭐 IT 버블이 나든 2000년도
그렇죠. 네. 99년도 99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3월까지 네. 일어났던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한 100배씩 올라가고 그러던 그렇죠.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 운이 좋게 또 상당히 좀 큰 또 수익을 네. 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아하. 아, 그 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많은 그 지인들과 네. 그다음에 저 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또 맡겨와가지고 네. 결국은 뭐 결과가 뻔하겠죠. 네, 아이- 동창회 못 IT, 나가고 네. 가족 모임 못 나가고 IT 버블이 또 저기 금방 꺼졌어요. 그래서 네, 너무 그해- 금방 꺼져버렸어요. 네, 3월 달에 사실은 증권사의 그 직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차익 실현을 제대로 했었는데 예. 또 욕심이 또 주식이 또 들어가셨군요. 네네. 네. 그 팔기는 제대로 한번 잘 팔았는데 네. 또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아.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돈을 제가 액수를 밝히면 좀 그럴 것 같고 네. 하여간 큰 돈이었는데 지금 그 돈을 따지면 지금 건물 한 8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네. 그해 8월 달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한 40분의 1토막 정도 났고 아이고. 그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이제 깡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식 차라리 돈을 안 벌었으면 별로 문제가 별로 없을 텐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그때 쭉 했던 게 뭐냐면 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돈을 벌게 되면 사람이 불행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매스컴을 접하게 되면 그 로또 맞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거의 보면 한 2년 안에 네. 파산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뭐 저 또한 거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2000년도 그때가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해였고요. 아, 이제 준비되지 않은 돈을 벌게 되면은 불행이 온다. 좀 굉장히 예,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근데 2000년도에 큰 돈 버신 분들 많은데 네. 그분들 보면은 유지하신 분들 거의 없고 도로 다 까먹으셨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것만 까먹으면 또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뭐 옆에 지인들 거지 돈까지 이제 갖다가 없애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고통이 뭐 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강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또 세월이 좀 또 지나니까요. 또 다시 또 주식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들고 그럼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가르신 겁니까? 뭐 그때부터 간 건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복수의 칼날을 간 거는 2000년도 초부터 아니죠. 2003년도 초에 시장이 그때 바닥 찍고 막 올라갈 때 시절인데, 그죠? 3월에 바닥 찍고. 뭐 그때는 이미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이제 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래다가는 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요식업을 2개를 하고 있었는데 크게 했던 것을 이제 2000년대에 돈을 그때 많이 벌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엉망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00년도 8월 달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것도 뭐 진짜 이 인생이 진짜 너무 네네. 산전수전인데요. 그런데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뭐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조그만 뭐 한 3.5평짜리 이제 제가 분식 가게도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날을 갈았죠.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햇볕을 한 4개월을 안 봤어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까먹은가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해답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만 내가 안 하면 돈을 벌겠구나. 그러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뭐 가치 투자보다는 우선 수급에 의한 뭐 상가라든지 뭐 하한가 풀기라든지 이런 매매를 주로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가치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치 투자와 그다음에 이 차트 분석을 통한 그래서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한 후에 이 차트를 계속 보면은요 급등하는 지점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급등했던 지점들을 찾아서 복귀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매매했던 지역을 복귀를 해봤더니 주로 이제 저는 꼭대기 가서 매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가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만 보고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앙드레 코스타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구나를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 대표님 인생 역정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이따가 시간 나면 조금 더 듣도록 네네네. 하고요. 자, 이제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사실, 지난주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했는데,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각 증권사에서 양적 완화 이후의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투자증권 글로벌 일단은 뭐 실망감 양적 완화 효과는 사실은 하루 종일 그쳤는데 그래도 실망보다는 기대감을 더 가져보자 이런 의미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스페인 국채금리, 미국 주택시장 지금 최근에 개선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부양책, 중국이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꼽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한국 투자증권에서는 유동성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뭐 상품주보다 기술주 주목.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주 가격이 랠리를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정말 지금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일단 그 달러 가치의 하락, 그 다음에 전체 그 실물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그 주가를 그 돈의 힘으로 지금 끌어올려서 자산 버블만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사실은 이 글로벌 전체 흐름을 깨뚫고 이렇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그 경기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그렇죠. 제일 그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지금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이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1850년부터 1945년도까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브레튼 우주협약에 의해서 1945년도부터 지금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가장 중요한 그 연도가 71년도예요, 사실은. 71년도가 금태한.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71년도 이후부터는 이 돈을 이제 미국민을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내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바뀌면서 결정적으로 달러 가치가 지금 급락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지금 그 달러와 같이 지금 연동돼 있는 뭐 금이라든지 지금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폭등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가격들이 버블이 일어나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연구를 해보면 저성장 국가에서 고성장 국가로 돈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이 가게 되는 이런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고갈이 난 상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사실은 또 반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남아 돌아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돈의 흐름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달러에서 지금 위안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915년도부터 1945년도 사이에 그 달러와 파운드화가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30년도 그 전까지는 아마 달러와 지금 유로화와 지금 위안화가 약간 같이 공존을 하면서 아마 이제 위안화가 그 영토를 넓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이제 그 아시아에는 벌써 위안화로 무역 결제 대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지금 일단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근데 뭐 기간은 뭐 1, 2년새가 아니라 좀 굉장히 긴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거의
우리가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 세습이 돼서 망하는데 3대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국가도 한 1세기 정도, 1세기 정도에서 전후로 이제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미 유럽은 그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벌써 100년이 넘은 상태고 그래서 거기는 지는 해고요. 이미 졌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2001년도입니까?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미 이제 미국이 지는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 돈의 흐름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돈의 이동의 흐름은 역시 지금 유럽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1%, 지금 미국이 1%,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3%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영토를 넓혀봤더니 중국이 7.5%. 네. 8.6%에서 7.5% 됐다고 뭐 아주 매스컴에서는 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그 성장은 역시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저성장 국가에서 고성장 국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 이 코스피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올까요? 저희 나라는 중국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그 지수는 그 미국을 보고 종목은 중국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정책을 펴는지 지금 그 작년 2011년도에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그게 중국 제7대 신성장 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도했던 조선주와 중공업주들 역시 중국 관련 주지였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지금 2011년도까지 주도했던 차화정도 역시 중국의 중간재를 납품하던 그런 회사들이었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화장품주를 비롯한 게임주 이런 주식들 역시 중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큰 흐름에서 좀 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더 궁금한 거는 당장 이제 뭐 이번 주 지나면 10월 시장인데 10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10월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주식을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제가 우량주를 매수할 정도의 거래대금은 7조 원 이상이 유지돼줘야 된다. 제가 이제 판단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거래대금이 5조 밑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적 완화 발표하고 나서 9조 원 한번 딱 올라가고선 그다음부터 다시 쭉 빠져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Q3를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말이죠. 좀 한 7조 원 정도 이상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Q3 발표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은 뭐 어차피 한매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7조 원 이상을 유지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뭐 저는 시장을 대형주의 장세보다는 개별주 장세에 역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 장세 중에서도 많이 급등된 종목들 지금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미 이제 그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신가치투자법에 의한 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 저평가돼 있으면서 매집이 이루어진 그런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면 시장과 좀 무관하면서 지수는 신경 안 쓰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그 전에 증권사별 시장 전망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장세별 앵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증시 콘서트 호불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첨단 과학 시스템이죠. 오늘은 김원기 대표의 솔직한 이 두뇌 투자 철학을 스캔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가치 투자법입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바로 김원기 대표의 투자 철학입니다. 신가치 투자법의 자세한 노하우와 함께요. 현재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종목 발굴 노하우와 함께 이 리스크 관리 물론 중요한데요. 바로 위험 관리를 잘 해야겠죠. 요즘 시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변수들에 대응하는 김원기 대표만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테마주와 파생상품.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부분 테마주와 파생상품에 대해서 한 번쯤은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요. 큰 수익을 내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솔직한 토크 이어지겠습니다. 증시 콘서트 호불호 28번째 시간, 오늘은 부자TV의 김원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하시는 말씀 들었더니 저보다는 이 원장이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 요즘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새로 진입한다는 건 힘들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또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주식 투자가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재테크의 수단으로서는 주식이 이제 단연 으뜸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성장률이 한 9%, 8% 이렇게 나올 때는, 부동산도 상당히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우리가 저축을 했을 때 한 8%, 10%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는 말이죠. 실제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문제가 꼭 뭐냐면, 주식을 잠깐 샀다가 누구인데 덤탱이 씌우고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주식들을 좀 선별을 해서, 물론 이제 매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한데, 좋은 주식들을 선별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샀다면, 이 대주주와 같이 어떤 동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배당도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시세 차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시세 차익만 노리고 시장에 접근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실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주식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일정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65살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었는데, 이제 정보화 시대가 이미 시작된 지가 거의 약 30년 됐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이 산업사회에 갇혀가지고, 지금 옛날 사고방식, 좋은 대학을 가라.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어디 간다. 이런 사고방식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교육을 꼭 필히 우리가 자녀분들인데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금융교육을 꼭 해서 지금 이 시장, 이 사회에 지금 펀더멘탈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지금 정보화 사회인데 이제 후기 정보화 사회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꼭 재테크 수단으로서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 교수도 사실은 학생들 상대로 금융교육하러 자주 다니시죠? 주로 그거 많이 하죠. 주식 이런 거 예. 많이 가르치시는 분들 관심들 많죠? 관심 학생들. 많죠. 네. 관심 많은데 제가 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 이제 김원기 대표 나오셨는데 신가치 투자법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신가치 투자법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법인지 그리고 김 대표만의 특별하게 종목을 또 고르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요. 이 지금 신가치 투자를 시청자 여러분 배우시게 되면 누구든지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가치 투자법에 따른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게 누구든지 만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확 터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득도를 해서.
저 이거 사실 이거 발굴하고 무릎을 치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그때 그 바이오죠. 바이오 우리 황 박사님 유엔 연설하고 할 때입니다. 예, 예. 그때 그 기법을 정해서 예. 실제로 삼성 PS에서 한 30배 정도 수익을 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신가치 투자법은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하고 네.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해서 급등 에너지 그게 이제 끼입니다, 끼.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주식은 대주주가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 좀 이게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래서 상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조세 그린빌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그랜벨 법칙. 예. 그 조세 그린빌 하면 이평선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도 200일 이평선을 200일.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캐치를 해다가 그걸 적용을 했더니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먼저 200일 선에서 주가가 200일 선 위에 있으면서 급등락이 진행되면서 그 상가가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한 두 방에서 한 5방 정도를 왕복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매집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달라붙으니까 이제 C를 말리는 구간이 또 들어옵니다. 거기가 이제 매집 구간인데 그래서 그런 차트 분석에 의해서 종목이 발굴되면 물론 이제 매수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했겠지만 이 기본적 분석이 또 들어가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하면 EPS, BPS, PO, PBR, ROE,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듯이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사실은 이 PBR과 EPS를 적용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착안을 해서 EPS의 기준점과 BPS의 기준점을 잡아서 거기에 아래 있으면 저평가, 위에 있으면 고평가를 판단하고 저평가돼 있으면 내려올 때마다 쓸어 모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가치 투자법이 대단한 것은 손절매가 없다는 거예요. 어허. 제일 먼저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손절매를 그러는데 손절매가 없는 매수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불안하지가 않죠. 그리고 거래가 C를 말린 상태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세십니다. 씨를. 아니, 저는 굉장히 익숙해요. 씨 말리기, 털어내기. 이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건데,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사실 기초 분석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 지표를 가지고 딱 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도 그 가치 투자의 대가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면은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손절매가 없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2003년도부터 저를 먼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지금 2012년도죠. 그래서 네. 약 한 8년간 지금 적용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게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랑 같이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저 스스로도 이제 이미 다 모든 걸 회복을 했고요. 그러면 건물 8채 다. 뭐 그건 아니지만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대단히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는 조금 교만스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경쟁자는 워렌 버핏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분을 좀 있으면 누를 거니까 그날을 기대해 네. 보도록.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종목을 발굴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발굴한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네, 그거죠. 지금 이제 그 방법은 뭐 200일선 네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요시하고 원하는 개인 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 당연히 종목이죠. 자, 우선 종목을 좀 네네네.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요 신가치 투자의 구성 요소를 한번 제가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기술적 분석에서 200일 이평선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주 여러분들은 기초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막 이게 기본적 분석 들어가면 머리를 막 이렇게 지근지근 앓으시는 분 계시는데 EPS를 알면 퍼가 나오고 BPS를 알면 PBR이 나오고 ROE를 알면 은행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기본 요소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가치 투자의 핵심은 매집이에요.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식이 올라가질 않는다. 그렇겠죠. 그래서 매집된 주식을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위치입니다.
내가 사서 들고 갈 만한 위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이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해서.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 1, 2, 3, 4, 5, ABC로 끝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수하는 지역은 엘리어트 파동상 1파 상승이 나오고 2파 조정받는 국면에서 매수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조색 그린뷰는 역시 200일선을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이 200일선은 어떻게 보면 경기 대바닥을 알려주는 그래서 10년 대바닥. 여직 한번 그 주가가 상장이 돼서 한번 시세를 안 냈던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대표님, 근데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네. 저기 다양한 걸 좀 저기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종목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럴까요? 예. 네네. 어떤 종목을 먼저 뭐 수익을 냈던 종목을 먼저 그렇죠.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그러면 네 이것도 차트를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자,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이 종목은 네,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인데 예, 제가 매수를 했던 지점이 이런 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게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켓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요게 한번 딱 들어놓고 딱 물림목이 나오는 자리. 저 자리가 우리가 핵심적인 매수 타켓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해서 수익이 났었고요. 근데 뭐 종목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거 저게 지금 당장 그래서 이제 뭐 연말까지 좀 관심 갖을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뭐 매매했던 종목도 좋은데 뭐 그런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시장이 널렸어요. 네. 저는 뭐 아주 꽉 찼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만 한 좀. 두세 종목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시장 패션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화장품이죠. 네. 그럼 화장품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코리아나 네. 자, 이런 코리아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조금 떠 있습니다. 약간 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 내려오시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 납품을 하는 회사, 원료. 네. 지금 아무레지라든지 지금 뭐 LG 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바이오랜드. 바이오랜드 많이 관심 많은 종목, 그렇죠. 관심 많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 뭐 신일제약, 대봉 LS, KCI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게임주 역시 지금 저점 내에 있는 N게임. M게임이요. 네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국 7대 신성장 산업에서 네. 우리가 그네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이오예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바이오도 그냥 바이오 말고 신약 바이오를 보셔야 돼요. 신약 바이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고려제약, 삼천당제약, 유니더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딱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딱 매수 포인트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일선에서 앞에 매집이 이루어지고 보세요. 자, 매집이 이루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 지금 제가 산 데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천 자리부터 매수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여기 근데 여기 어떤 종목 차트죠? 이게 유니더스입니다. 유니더스요? 네네. 요런 것은 이제 턴 어라운드 된 기업이죠. 네. 콘돔 회사인데 네. 일단 뭐 앞에는 재무조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턴 어라운드 되면서 회사가 좋아졌고 코리아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군요. 유니더스 참 우리가 꼭 필요한 걸 만드는 회사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뭐 입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참 얘기해도 되는 건데. 콘돔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종목 얘기 조금 더 깊은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그래서, 버렸네요. 아쉽네요. 자, 김원기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 원장 귀에 탁 들어온 종목 있었어요 혹시? 뭐 관심 있는 종목 중에서? 바이오랜드. 바이오랜드. 네, 계속 관심 갖고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제닉을 거래하느라고 이걸 못했어요. 제닉이요? 네. 아. 근데 다시 이제 바이오랜드 봐야겠네요. 예, 제닉은 금요일 날 팔았으니까. 그런가요? 바이오랜드 뭐 얘기하신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 이제 그 김홍기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조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을 고집하는 것, 뭐 본인마다 스타일마다 틀릴 텐데 한쪽을 고집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뭐 같이 어울려서 생각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항상 느끼는 생각이지만 역시 뭐 어떤 방법 흥묘백묘긴 한데 집요하게 깊이 파들어가야 된다. 역시 뭐 주식 투자는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콘서트 호불호 오늘 28번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